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며칠째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의 작은 실수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전 친구의 SNS를 보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끝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적의 이름은 타인의 시선,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충족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의 하루는 전쟁터였습니다. 상사의 눈치, 부하 직원의 평가, 아내의 기대, 자녀의 성적,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했고, 모든 관계에서 실망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과는 만성 불안과 우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듯 평가받는 것처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인생이 시험이 아니라 소풍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토록 무거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시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착각. 나는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신이 모든 상황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으면 내가 한 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또 생각합니다. 친구가 연락이 뜸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또 고민합니다. 부모님이 한숨을 쉬시면 내가 효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동료는 아침에 아이와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일 뿐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일로 바빴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나이 드는 것이 서러워 한숨 쉬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모두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관계적 자기중심성 릴레이셔널 EGOCNTRISM이라 부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게 만듭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착각. 나는 인정받아야 행복하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은 인정 중독입니다. SNS의 좋아요 개수를 확인합니다. 직장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타인의 평가가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보상 심리의 왜곡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칭찬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님이 웃으셨고 착한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패턴을 반복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조건부, 긍정적 존중 컨디셔널 파저티브 리가드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배운 것입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착각.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완벽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야 하고 모든 관계는 조화로워야 하며 모든 감정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즉시 해소하려 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당장 해결하려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불확실하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 없으며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다가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착각, 나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 욕구는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통제하려 하며 직장에서의 평판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타인의 생각, 미래의 상황, 예상치 못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를 더욱 집착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론드 헬플러스너스의 역설이라 설명했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실제로는 더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착각, 이것이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철학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에픽테토스 마이너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살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핵심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우리의 판단, 선택, 반응, 태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타인의 생각, 과거의 사건, 미래의 결과, 타인의 평가.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모욕할 수 있다. 하지만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내 선택이다. 부자가 될 수도 가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존엄하게 사는 것은 내 선택이다. 현대인은 이 구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합니다. 직장에서 승진 여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사의 판단, 회사의 상황, 경쟁자의 능력 등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서울대에 갈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재능, 시험 당일의 컨디션, 운 등 많은 것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격려하는 것,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인생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 날씨는 내가 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산을 챙기고 비 오는 풍경을 즐기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해시태그 니체 마이너스 운명을 사랑하라 에머 FATI.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생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두통, 소화장애, 시력 저하. 그는 건강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정식은 운명의 에머 FATI다. 어떤 것도 다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 속에서도. 니체는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현재를 부정합니다. 만약 내가 더 예뻤다면, 만약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만약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가정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정반대를 제안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 고통, 이 좌절, 이 실패가 무한히 되풀이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긍정입니다. 조건부 긍정이 아니라 무조건적 긍정입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길을 잃어도 음식이 짜도 벌레에 물려도 이것도 소풍의 일부야라고 웃을 수 있는 것.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혼돈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불완전함, 혼란, 고통. 이것은 당신이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해시태그 장자 마이너스 쓸모없음의 쓸모.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뒤틀려 있어서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나무는 베어지지 않았고 수백 년을 살아남아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쉬게 했다. 장자는 묻습니다. 쓸모 있음이 항상 좋은가? 쓸모 없음이 항상 나쁜가? 현대 사회는 쓸모를 강요합니다. 생산성, 효율성, 성과. 쓸모없는 것은 제거되어야 하고 쓸모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 관계는 쓸모 있는가? 이 시간은 생산적으로 쓰였는가? 하지만 장자는 다르게 봅니다.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유롭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능력 있는 직원은 야근을 하고 착한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똑똑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짊어집니다. 반면 쓸모없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으며 아무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산성을 멈추고 평가를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것.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거울과 같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아무것도 맞이하지 않으며 반응은 하되 간직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경험하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새 철학자의 가르침은 하나로 모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소유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소풍처럼 사는 6가지 방법. 이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소풍처럼 가볍게 살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 첫째, 3초 규칙을 실천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동안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1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이것은 나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3초 규칙 이것은 내 존재 가치와 관련이 있는가? 아니다. 단지 업무 개선점일 뿐이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3초 규칙 이것은 나를 싫어해서일까? 아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다. 이 3초의 간격은 자동 반응과 의식적 선택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해시태그 둘째, 감정 일기가 아닌 사실 일기를 써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기록합니다. 오늘 기분이 나빴다, 화가 났다, 우울했다. 대신 사실을 기록하십시오. 상사가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했다. 나는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시간이 없어서 서둘렀을 수도 있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십시오.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옵니다. 배우자가 퇴근 후 피곤해 보입니다. 해석 1.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고통. 해석 2. 오늘 일이 많았나 보다. 이해. 같은 사실,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감정. 매일 밤 5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일어난 3가지 사실과 내가 붙인 3가지 해석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다른 해석은 없을까? 이 연습은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해시태그 셋째, 중요한 것의 목록을 만들고 나머지는 버려라. 종이를 꺼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5가지를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1. 가족의 건강 2. 나의 성장 3. 진실한 관계 4. 내면의 평화 5. 의미 있는 일. 이제 이 목록을 기준으로 당신의 하루를 평가하십시오. 오늘 내가 신경 쓴 것들 중 이 5가지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 동료의 뒷담화를 신경 쓰셨습니까? 목록에 없습니다. SNS에서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셨습니까? 목록에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셨습니까?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것은 소풍에서 만난 돌멩이입니다. 걷어차고 지나가면 됩니다. 주워서 배낭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중이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백 가지의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노는 명확합니까? 해시태그 넷째, 완벽한 대화가 아니라 솔직한 침묵을 연습하라. 우리는 대화에서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며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속을 취소했을 때 나는 실망했어. 하지만 내가 바쁜 것도 알아. 끝.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사과하거나 변명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놓아주십시오. 또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대화가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있되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소통입니다. 소풍에서 친구와 나란히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완전히 함께 있는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해시태그 5째, 비교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비교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SNS는 비교의 무한 공급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당신의 비하인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뒤에는 카드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의 승진 뒤에는 가족과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일상 뒤에는 불안과 공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삶은 타인의 삶과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여정입니다. 소풍에서 누군가는 산을 오르고 누군가는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즐기고 있는 걸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실천적 방법. 마이너스 SNS 사용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 20분. 마이너스 타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되 감정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매일 오늘 나는 무엇을 즐겼는가? 를 물으십시오. 성취가 아니라 즐거움. 해시태그 6째, 작은 무관심을 매일 연습하라. 무관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에너지 관리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무관심을 연습하십시오.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밀쳤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도 바쁜가 보다.
화요일 동료가 나를 회의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었나 보다. 수요일 배우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피곤했나 보다. 내가 하면 되지. 목요일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자. 금요일 SNS에서 친구가 나를 태그하지 않은 모임 사진을 봤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그냥 깜빡했겠지.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100%입니다. 작은 일에 10%, 20%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무관심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소풍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완벽한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짜기도 했고 날씨가 변덕스럽기도 했으며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렸고 새로운 풍경을 보았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불완전함을 포함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의미를 기대하십시오. 성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장을 기대하십시오. 인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정성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시험이 아닙니다. 채점표도 순위도 정답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풍입니다. 즐기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온 여행입니다. 때로는 비가 올 것입니다. 우산을 펴고 빗소리를 들으십시오. 때로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때로는 혼자일 것입니다. 자신과 대화할 시간입니다. 가볍게 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웃으십시오. 당신의 배낭은 충분히 무겁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담지 마십시오. 타인의 기대,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을 길가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즐겼습니까?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오늘 당신은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인생이라는 소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이 발걸음, 이 호흡,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소풍이 행복하기를, 당신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소풍 되십시오.